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죠. 미중 무역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 등이 나오면서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주목할 포인트 어떤 걸까요? 미국이 지난주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하고 또 무역에 대한 협상 가능성, 이게 시장을 이끌었죠. 근데 핵심 키포인트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이 있었어요. 레리 커들러라고 이 사람이 금리 인하를 발언합니다. 근데 이 금리 인하 발언을 할 때요, 일반적으로는 몇 bp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근데 레리 커들러가 50bp, 0.50pp를 내려야 한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롬 파월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해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제가 볼 때 시장에서 정부 관계자가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있어도 요구를 해도 어느 정도 수치를 얘기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얘기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연준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굉장히 나빠져서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질 때, 그럴 때 외에는 잘 안 움직이죠. 그렇다면 지금 지수로 봤을 때 금리 인하가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일각에서 레리 커들러 같은 사람은 지금 릴드 커브가 나왔을 때 너무 오버하지 마라 이런 표현도 쓰는데, 제가 볼 때는 요번에 슐러 같은 사람들이 전부 시장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금리 인하가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고, 이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또 중국도 같은 계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본다면 시장에서 기대치를 상당히 끌어올린 건 사실이라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지수대에서 금리 인하가 맞을까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경기가 침체나 둔화 이런 얘기가 나온다 한들 지수는 끄떡하라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또 한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시장 투자가들은 시장과 지표와 금리를 같이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맞는 수준의 주가 하락일 때 금리 인하를 하죠. 근데 지금은 주가가 고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미국이 26,900을 찍고요. 지금 25,900입니다. 1000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한 4%. 이런 상태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 일드 커브 이런 것 때문에 금리 인하한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을 거라고 판단을 쓰고 있고요. 지수가 이 정도 선에서 금리 인하면 시장에서 주가가 지난주에 올랐지만 제가 볼 때는 투심을 그렇게 완전히 자극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항상 재료라는 것은 언제 힘을 가장 많이 발휘하냐면요, 시장이 어려울 때, 어려워가지고 심리가 완전히 굳어 있을 때, 자, 그때 재료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료가 금리 인하 재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양봉 세웠어요. 양봉 세워서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그리고 양운하로 들어오지도 않았죠. 근데 이제 후행 스팬은 아직 못 벗어났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후행 스팬이 캔들을 완전히 벗어나는 모습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 무너졌어요. 혹시 제가 지난번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우리나라 지수를 딱 보여주면서 후행 스팬 이만큼 올랐는데 돌파될까요? 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역시 똑같은 차트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약 2주 정도의 시간의 갭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이게 진짜로 시장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투자가들은 주가가 많이 올라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에서 주가를 더 올리는 의지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슈는 중국인데요. 중국이 예상 밖으로 양봉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웃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좋아진 게 없어요. 딱 좋아진 게 지금 하나가 나왔어요. 지난주에. 제조업 경기가요, 50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때까지 부양책이 먹혔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이전에부터 항상 보면 지표는 3연속 법칙이 맞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3번 연속 스트레이트로 개선되는 모습이 나와야 진짜라는 거죠. 만약에 중국이 이것을 3연속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경기 부양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기준 금리를 낮추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반짝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거를 추세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후속 조치가 시장에 나올 거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월봉은 살렸어요. 60원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달에는 3,056포인트만 안 무너지면 됩니다. 3,056포인트가 안 무너지면 중국장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무너지면 슈팅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국내장에서 대해서 말씀드려서 하죠. 국내장은요, 오늘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갭상승 양봉이 나왔어요. 갭상승 양봉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재료는 없죠. 재료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처럼 글로벌 이슈에 맞춰서 움직이는데 60에서 회복했어요. 근데 60에선이 왜 2,153포인트입니다. 정확하게 2,153포인트인데 갭상승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갭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양훈 안에 들어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양훈은 매도와 매수가 굉장히 싸움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양훈 하단으로 다 밀려나가게 돼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근데 지금은 올라섰죠. 그러면 일단 이 시장은 우리가 갈 거냐 안 갈 거냐는 뭐냐면 적어도 3거래 일 안에 62선 밑으로는 절대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 내려가면은 결국 요철에 만나서 이렇게 다시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안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을 시장에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는 기관 중에서 연기금이 좀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살 때 연기금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연기금이 오늘 보니까요. 별로 안 삽니다. 물론 막판까지 봐야 되겠지만 별로 안 삽니다. 연기금 저 끝에 있거든요. 얼마 안 삽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이 기관들의 주도자로 나서는지가 이 시장의 62선을 지킬 것이냐에 대한 확인점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 접근하시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섭의 인사이트까지 저희 준비한 시간 순서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양지수 모두 다 1% 이상 오르면서 코스닥의 탄력이 조금 더 나아지고 있음이 느껴지네요. 어느덧 여의도에는 벚꽃이 만개하고 있습니다. 꽃은 저마다 자신의 시기에 맞춰서 잘 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의 종목들 역시나 저마다의 타이밍을 잡고 잘 올라가겠죠. 지켜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를 응원하면서 내일 이 시각 10시에 어김없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